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3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작업을 하실 때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패널들을 끌어서 옮겨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필요가 없는 패널의 경우에는 가위표 눌러서 지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에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 시켜줄 수 있는 단추가 에센셜 눌러주시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거 확인되시죠? 왼쪽의 도구 상자의 경우에도 길게 한 줄로 볼 수 있고요. 조그만 화살표 꼭대기에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눌러주시게 되면 창을 두 줄로 넓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옵션을 다 수정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창을 띄워놓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인터페이스, 파일 핸들링, 기타 등등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바뀌는 거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시험을 보는 동안에만 몇 가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작업을 하실 때 눈이 많이 부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색상을 어둡게 바꿔주실 수 있겠네요. 저는 강의하는 동안에는 밝게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수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창 띄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옵션에 가시면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 V체크를 저는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창문을 넓게 혼자서 쓰겠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친구는 V체크 해제해서 창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커서의 크기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그러면 크구나, 작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비교가 되겠죠. 그렇게 그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프리 사이즈나 스탠다드 누르시면 모양이 달라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프리 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좌표 표시가 된다면 키보드에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캡슐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노멀 브러쉬일지라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니까요. 캡슐락 키는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를 켰을 때 픽셀 단위로 보이는 게 좋겠죠. 글씨를 쓰거나 선의 두께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그것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는 그 가이드라인이 배경의 사진과 색깔이 좀 대조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글꼴을 입력하실 적에 에이리얼이나 타입류로만 이런 친구들은 영문 글꼴이니까 상관없지만 굴림, 궁서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지는 게 좋겠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정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셔야겠군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윕스가 400, 하이트가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것인가를 가늠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셔서 눈금자를 보기 위해서 룰러를 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1급에 1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을 따로 띄우겠다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창을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1급에 1번 불러오도록 하죠. 우리 거 종이는 400에 500짜리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불러온 친구는 약간 커 보이죠? 끝자락에 대략 한 450, 500 정도 돼 보이고요. 높이 값도 650, 700 정도 돼 보이죠? 이 친구를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될 텐데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보입니다. 거기에서 폭을 400이라고 바꿔주니까 하이트 높이가 546 약간 남죠. 하이트를 500이라고 하게 되면 폭이 약간 모자랍니다. 모자란 친구는 나중에 확대했을 때 깨져 보이니까 윕스 400이라고 해서 남겨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OK 단추 눌러서 이미지를 좀 줄여줬고요. 저는 창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떠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곧바로 끌어다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문을 혼자 넓게 쓴다면 모두 다라고 셀렉트 메뉴에 가셔서 all이라고 컨트롤 A 눌러주시게 되면 몽땅 다 반딱반딱거리는 거 보이시죠?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어디다가요? 요 하얀 종이에다가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바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위치 적당히 배치하도록 하죠. 외부의 이미지를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갈 건데요.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고 쌓이면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번입니다. 라고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필터를 주세요. 드라이 브러쉬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선택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필터 갤러리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를 찾으셔서 OK 단추 누르게 되면 필터 적용이 끝났네요.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카메라 모양을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요 친구가 카메라인 모양입니다. 펜으로 도형으로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배경 그림이 좀 있어서 산만한 관계로 1급의 1번 레이어는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것인지는 가늠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 텐데요. 요 정도라고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선을 긋기가 좋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150 넘지 않도록 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을 텐데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도 450 언저리 여길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가이드라인 뽑아 놓으시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도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게 도형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우리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 보이시나요? 네모, 동그라미, 기타 등등의 커스텀 쉐입들도 보일 텐데요. 이걸 조합해서 쓰실 수도 있고 펜툴 이용해서 직접 그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동그라미라든지 네모의 경우에는 도형을 활용할 거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모양들의 경우에는 펜툴로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바로 선택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도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도형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필, 선은 없군요. 짝대기. 거기에서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도형을 만드실 때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건지 더 추가할 건지 뺄 건지 기타 등등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펜으로 직접 그리겠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패스 오퍼레이션 누르셔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에서 뺄 겁니다. 서브 트랙이라고 해서 그려준 만큼 빼실 수도 있고요. 다시 컴바인이라고 해서 그려준 만큼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 보이시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되 펜도구의 경우에는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곡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뽑혀 나온 핸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 핸들의 기럭지나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 직선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 핸들의 중심점을 한번 더 찍어주시게 되면 핸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중심점 콩 찍어주게 되면 잘 이워서 그 다음엔 다시 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더 이상은 내가 곡선이 필요 없다. 직선으로 바꾸겠다라고 할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요 중심점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핸들이 끊어집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카메라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각도를 맞춰가면서 그리긴 힘드니까 이렇게 0도 각도로 그려서 회전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몸통 부분 네모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만들면서 할게요.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야 잘 보이겠네요. 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몸통 부분을 먼저 쭉 그려줄 거고요. 지금 그린 요 몸통 옆에 카메라 렌즈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네모를 더 추가할 거니까 위쪽에 옵션을 보십시오. 새로운 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추가해 줄란다 선택하시게 되면 사각형을 추가해서 그렸을 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고 같은 레이어 안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각형을 또 얹어주도록 하죠. 카메라의 몸통 부분이 제작이 됐고요. 모양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패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전체 덩어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얀색의 화살표 나왔으면 저는 요 렌즈 부분, 요 끝자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한 친구만 이렇게 선택된 거 확인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친구만 모양이 변형되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모양을 당겨 주시게 되면 렌즈가 마무리됐고요. 뒤쪽에 손잡이는 펜으로 한번 추가시켜 볼까요? 펜 툴을 들겠습니다. 역시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 눈에 보여야 되겠죠? 필 색깔이 채워져 있는 상태 선은 없습니다.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게 아니니까 뉴 레이어가 아니겠죠? 여기에서도 컴바인 추가할 겁니다. 라고 같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옵션 다시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역시 렉탱글 툴 꾹 누르시면 나타나는 일립스 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보시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눈에 보여야 해요. 필 색깔이 있는 중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를 할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해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더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비율을 맞춰서 그릴 때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그려주시게 되면 커다란 원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 싶을 때는 조절 가능한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T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클릭해서 크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다 같이 줄일 게 아니라 ESC 요 동그라미에 대해서만 따로 하고 싶다면 패스 셀렉션에서 요 동그라미 부분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요 친구만 수정이 가능하겠죠. 작은 동그라미도 추가해 볼까요? 일립스 툴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컴바인 추가할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 깨지지 않겠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를 선택하는지 패스 셀렉션으로 얘입니다라고 선택하게 되면 저만 선택됐어요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본인이 선택된 거 점을 확인을 하시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위치 조절 가능하니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빼겠습니다. 원으로 뺄 건데요. 중심점이 요 정도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를 좀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게 되면 위치를 잡기가 더 편할 거고요. 대강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그 위치 만들고 나서 컨트롤 T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레이어가 역시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도구는 잘 들었는지 확인, 옵션을 이번에는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으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원을 그리시면 되겠는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지금부터 그리는 건 빠지는 중이겠죠.
선택을 하겠습니다. 패스 셀렉션 요 안쪽에 있는 점이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위치 조정 가능하죠. 동그라미 역시 빼겠습니다.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입니다 라고 인식시켜 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요 친구들은 잔상이 이렇게 남아서 별로 예뻐 보이진 않죠. 잔상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만 봐 예뻐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테니까 요 친구 점이 선택되지 않도록 빈 공간 눌러서 점을 좀 해제시켜 줄게요. 위쪽의 옵션에서 더한다, 뺀다 맨 밑에 보시면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한꺼번에 합쳐준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군요. 뿅 찍으시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외형만 남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만든 패스를 저장해라 카메라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스 패널을 뿅 찍어 보시게 되면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쉐이프 만들어진 패스가 나와 있지만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와서 그 도형을 선택하지 않고 빈 공간을 누르게 되면 패스 패널에 갔을 때 그 모양이 사라지게 돼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얘를 저장을 해놓고 싶은 거죠. 자, 얘는 컨트롤 T 눌러서 전체적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구나 라고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해 주시고요. 패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시면 만들어져 있는 패스를 복사할 거니까 이 이름 비어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불러내시면 됩니다. 이름이 카메라 모양이라고 주어졌으니까요. 그대로 이름을 주고 OK 하시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패스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가 두 개 있는데요. 아무도 선택하지 마세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나만 봐, 나만 예뻐해 라고 선택된 걸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이 카메라를 선택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자, 백그라운드 선택하면 카메라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죠. 하지만 패스 패널에 가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남게 되는 거니까요. 요걸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펜도구의 작업이 끝났으니까 1급의 1번 이미지는 다시 눈을 띄우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카메라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카메라 모양은 이미 만들었고요. 1급의 2번을 불러와서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앞으로는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2번 열기라고 불러왔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이니까 축소시켜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바꿨습니다. 하이트 495, 높이를 500이라고 바꿨습니다. 윕스가 404. 어차피 이 카메라 모양에 잘려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400에 500 언저리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면 편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선택을 했으니까 원본은 닫겠습니다. 분명히 데리고 왔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레이어 창을 봐주세요. 레이어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서 안 보는 거였군요. 얘를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순서 조절 가능하죠. 카메라 모양으로 요 모양이 잘 이워서 보이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도형, 요 친구가 칼날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위쪽에 그림이 얹어져서 이 그림이 잘 이운다는 얘기인 거죠.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시고요. 잘 이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 모양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2번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아이들을 레이어 스타일 주세요. 선으로요.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광선으로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준 친구에다가 레이어 스타일도 주세요 라고 해서 선의 효과와 내부 광선의 효과 두 가지를 줬군요. 선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이 카메라에 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카메라 모양 선택을 하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에 끝자락에 보시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선의 효과 줄게요. 스트로크. 선이 생긴 게 보이는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선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선의 두께값 3픽셀은 맞지만 필 타입 채워주는 건 단색이 아니니까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색깔이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색깔 자체를 콩 찍어주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건 투명도에 대한 색깔입니다. 여기에서 물감의 색깔만 조절할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에 보면 우리 거하고 방향이 같은가요? 자, 보라색에서 시작하고 초록색으로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게 왼쪽, 오른쪽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광선, 이너 글로우도 같이 주고 나올게요. 오케이.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 작업이 위쪽으로 쌓이도록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겠네요. 제일 위에는 1급의 2번 불러온 친구가 얹어져 있고요. 그 위에 1급의 3번을 얹어야 되니까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3번 불러올 거고요. 원하는 범위만큼 퀵 셀렉션으로 혹은 매직원드로 선택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배경의 색깔이 단색인 경우에 비슷한 색깔끼리 모아서 선택하는 건 매직원드 마슬봉 이용하시면 편할 거고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가지고 오는 게 편하다라고 할 때는 퀵 셀렉션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편한 방법으로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주세요. 1급에 3번 불러왔고요. 크기가 너무 크군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단축키 쓰시기를 권했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크기가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 쉬프트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게 배치 가능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보시면 이너 글로우 내부 광선을 써야 되겠군요.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필름 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군요. 비슷한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는 매직원드 이용하셔서 컨티거스라고 하는 연속되어 있는 거 요거를 V체크 해제시켜 주게 되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톨러런스 기본값 32로 두고 요 부분 안쪽에 있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딜리트.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커스텀 쉐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쉐이프, 타일 모양과 동영상 모양 갖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타일 모양은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커스텀 쉐입 가셔서 불러오시면 될 거고요.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쉐이프 눈에 보일 수 있게 레이어 관리할 겁니다. 필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를 골라오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타일 모양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일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그려주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게 되면 만들어질 거고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색깔 지시되어 있는 대로 넣을 거고 아우터 글로우 넣어주고 이렇게 꾸겨주시면 되겠군요. 색상이 만들어 놓은 색상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과물에서 레이어 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값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도 아우터 글로우 FX 가셔서 바깥쪽으로 광채가 나게 해다오 라고 하게 되면 아우터 글로우 적용이 됐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거 자유롭게 변형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비율이 똑같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원근감 있게 왜곡이 졌죠? 그런 친구들은 왼손의 도움을 더 받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을 조절하시게 되면 삐뚤어지게 이렇게 원근감 있게 조절이 될 거예요.
다 만들어졌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동영상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이 되어 있고요. 쉐이프, 컬러, 스트로크 확인하셔서 쉐이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추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면 동영상에 대한 색깔이 두 개가 들어있군요.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인 경우일 텐데 우리는 동영상 모양 하나, 둘, 두 개가 필요했었군요. 복사해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 창문에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줄 겁니다.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했었죠. 만약에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빙그르르 돌려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가로로 뒤집어 줄 수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해 볼까요?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쓸 겁니다. 라고 클릭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확인할까요? 텍스트 레이어이고요. 도구 확인해야 되겠죠? 텍스트 도구입니다. 위쪽에는 옵션, 글꼴 크기, 위치, 색깔 꾸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글자의 색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주세요 라고 해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는 세 가지의 색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감통이 두 개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가운데 요쯤에다가 하나 물감통을 더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는 게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그 점 생겼으니까 물감의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색상을 넣고 보니 우리는 위쪽, 아래쪽으로 색상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왼쪽과 오른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군요. 앵글 값을 조절해 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다 적용을 했는데 꾸겨주라는 얘기는 없지만 결과물은 이렇게 꾸겨져 보이니까 그 작업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업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아크와 아치라고 하는 건 느낌이 좀 달라요. 아크라고 하면 부채꼴인지라 양쪽이 이렇게 퍼져 보이는 중인 거고요. 아치라고 하게 되면 양쪽이 이렇게 깎인 부분이 되겠죠. 결과물 보시고 얼마만큼 휘어 있는지는 밴드 값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건 일단 다 만들었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더 위쪽으로 필름보다 더 앞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레이어의 순서들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400에 500짜리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이미지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내가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이 친구는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눈금자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깔끔하게 지워졌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세이브. 경로를 찾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이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저희가 설정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름 자체는 불만이 없지만 커다란 이미지는 PSD가 아니라 JPG라고 했으니까 포맷은 바꾸셔야 되겠네요. JPEG. 퀄리티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OK 넘어가도록 하고요.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이라고 바꿔주면 하이트 높이 값도 50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옆쪽에 이렇게 체인이 걸려 있으니까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크기가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이 될 거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경로 똑같이, 이름 똑같이, 다만 포맷만 PSD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 똑같군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폭은 400이고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것인지를 뽑고 싶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죠? 눈금자도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편하겠네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룰러 눈금입니다. R 눌러주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나와요. 1급에 4번 불러올까요? 저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 더블 클릭할 거고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시는 분들은 파일을 오픈하시면 되겠죠? 1급에 4번입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복도 부분 잘 이워서 보이는군요. 그리고 천정 부분도 요만큼 잘 이워서 보이니까 요 부분을 일부분을 잘라서 갖고 오시든지 이미지가 클 경우에는 그대로 끌어오시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우리 거 종이보다 훨씬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미지가 굳이 잘라올 필요 없이 갖고 오면 잘리워 보이겠네요.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하죠. 배치를 요 정도 해볼까요? 외부 이미지 가지고 오면 레이어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니까 얘는 1급에 4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름 정리를 좀 해둘게요. 필터, 러프 파스텔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앞서서 사용했던 친구랑 똑같은 걸 쓸 때 쓰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필터를 골라줘야 되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러프 파스텔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색상 보정하기 위해서 1급의 5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녹색과 파란 계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건 이 친구인 것 같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여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5번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반대쪽 얼굴도 가지고 오도록 할까요?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에 디셀렉트 요만큼만 다시 선택을 해서 따로 갖고 오죠. 실제 문제지에서는 요거 글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연습하라고 제공해드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글자는 없을 겁니다. 색상을 바꾸실 때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Adjustment, Hue Saturation으로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너 섀도우 각각 이너 섀도우를 주도록 하죠.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과장자리가 이렇게 또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도 편하지만 모양이 단순하니까 우리가 직접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클릭 그려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따도록 할게요.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모양과 화살표 모양 찾으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색깔 들어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타일 모양의 경우에는 색상 정해져 있는 거 다른 색으로 바꿔주려면 레이어 창문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 바꿀 수 있었죠? 더블 클릭해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 맞춰주도록 하죠.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진하게 보여주세요 100%로 되어 있는 거 요걸 농도 50%로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반투명해지죠. 모양이 좀 많이 찌그러져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좀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양인 것 같죠? 일단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점이 생기는군요. 각각의 귀퉁이를 따로따로 모양을 바꾸고 싶다.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고 원근감 있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화살표도 집어넣도록 하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레이어 창을 보십시오. 쉐이프 만들어져 있는 너를이라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누르면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하죠.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군요. 타입 2 누르셔서 글꼴, 굴림, 크기는 33 맞춰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양이 이렇게 구겨져 보인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옵션을 찾으셔야 되겠죠.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아크 로워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다시 쉘 로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이 결과물은 아무래도 쉘 로워의 느낌이 듭니다.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사실은 깔끔하게 없는 게 내 거 오브젝트들만 순수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 그리고 조그맣게 축소해서 저장하는 건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파일, 세이브.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거기에서 포맷을 JPEG으로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줄여주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듭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PSD 불만 없습니다.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 변형을 하셔야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600으로 하이트 높이는 4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눈금자 필요하신 분들은 컨트롤 누르고 R 눌러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켜졌을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워주시고요.
색깔값 6699cc. 물감을 준비했으면 그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에디트에서 가득 채워줄 겁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하게 되면 그 색깔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1급에 7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셔야 되겠죠? 결과물에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기구가 쭉 펼쳐져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기구들이 잘 보이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배치가 다 보이고 있는 중인 것 같죠. 위쪽에 있는 기구와 아래쪽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기구가 있어 보이니까 크기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맞춰보려는데 하이트가 400이 모자라네요. 하이트 400으로 맞췄더니 폭이 조금 남습니다. 남으면 잘리워서 버리면 되니까 하이트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저장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7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해 줄 거고요.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이랑 잘 섞어줄 건가 봐요. 어떤 식으로요? 오버레이로요. 얘를 2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나만 보세요 라고 혼합 모드가 노말로 되어 있지요. 요거를 콩 찍어서 아래쪽에 있는 거랑 섞어줄 적에 오버레이라고 밝은 색깔을 기준으로 섞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밝게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분을 가려주는 마스크 작업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지금 쓰고 다니는 그 마스크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려주는 기능인 거죠. 마스크를 뿅 찍어주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우리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죠? 문제 보시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세로 방향이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위쪽은 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안 보이고 있죠.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기구들. 그렇다면 색깔을 깜장색으로 바꿔주셔야 안 보일 텐데 우리가 깜장색으로 붓으로 문질문질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를 쓰시는 게 더 예뻐 보여요.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보드랍게 칠해지라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의 색깔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일 텐데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니라면 프리셋에서 꼭 찾으셔서 하얀이와 검은이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과 깜장색 두 개가 조합되어 있는 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선택해 봤어요. OK라고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이는 게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기구들은 잘 보이고 있죠. 여기를 흰색으로 처리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구들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안 보이도록 가려줄 거예요. 검정색으로. 저는 흰색에서 시작하는 아이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클릭,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하게 되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클릭 드래그. 1급에 8번 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8번. 얘도 역시 마스크를 씌워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 폭을 600이라고, 자, 400 비슷하죠? 1급에 8번이라고 이름 바꿔줄 거고요.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텍스처라이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눌러주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텍스처 중에서도 끝에 있군요. 텍스처라이저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다 라고 했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군요. 문제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라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마스크를 씌워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드랍게 색깔 씌울 거니까 그라디언트로 색깔이 흰색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 보인다면 색깔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어떤 거든지 좋아요. 이번엔 검정 흰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줬고요. 결과물에 보시면 TV가 이렇게 오른쪽에 잘 보이고 있죠. 나머지 풀숲이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은 검정색으로 가려줄 거다. 이쪽 반대쪽은 흰색으로 보여지게 하겠다라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친구로 잡았으니까 왼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이렇게 가려주시게 되면 안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만. 1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9번 열기. 결과물 보니까 요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퍼즐 모양 도형에 갇혀 있군요. 요 친구의 경우에는 굳이 영상이만 따로 잘라오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요 퍼즐에 잘릴 거니까요. 크기만 얼추 비슷하게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0에 400이라고 대충 비슷하게 맞춰놓고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1급의 9번입니다.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선택하시고요. 러프 파스텔 아티스틱이 있죠. 이 친구는 퍼즐 모양으로 잘 이웠으니까 퍼즐 먼저 작업을 해줄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위쪽에 레이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게요. 쉐이프, 색깔 들어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필,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적에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퍼즐 모양만큼 영상기의 이미지가 잘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 만들어진 거 위쪽에다가 이미지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9번은 올라가세요 라고 위치 옮겨줄 거고요. 잘라지세요 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 이운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의 경우에는 요 영상이 이미지에 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퍼즐 모양에 선이 들어가는 거죠. 퍼즐 모양을 선택하셔서 FX 선을 그리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5픽셀이고요. 그 색깔 그라디언트로 줘라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고요. 색깔은 이라고 콩 찍으셔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결과물을 보시고 방향 잘 조절하셔야 되겠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엔 하늘색, 위쪽에 보라색. 대각선 방향으로 앵글값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들 불러오실 때 레이어가 위에 쌓였으면 좋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1급의 10번. 가져온 이미지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줄 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보이죠? 레고 인형의 일부분, 빨간색 부분으로 고정을 할 부분은 아무래도 초록색 요 팔뚝 부분 무늬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바꾸실 수 있습니다. 쉐이프들을 넣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쉐이프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방패 모양의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 값을 두 가지만 줬습니다. 그런데도 위쪽과 아래쪽은 파랗고 중간에 핑크색이 들어있어서 마치 색깔이 세 개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서 색깔 값 두 개 준 거는 맞고요. 그 친구를 채워줄 적에 스타일을 리니어가 아니라 리플렉트라고 해서 반사시켜주는 효과를 주게 되면 위아래로 색상이 반사가 됩니다. 그걸 좀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겠군요. 리버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반대로 들어가기도 해요. 옵션 값들을 잘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도 넣어주도록 할까요? 오퍼시티 70. 나머지 텍스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의 크기가 두 가지로군요. 그렇다면 어떤 게 큰 건지 어떤 게 작은 건지를 구분해서 따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별 얘기가 없을지라도 글자가 이렇게 구겨져 보인다면 웹 텍스트 적용하셔야 됩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제일 끝자락에 있는 구겨줄 거예요. 웹 텍스트 누르셔서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상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게 빨간 건지 어떤 게 파란 건지 색상을 찾으셔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위치 맞춰주시느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도록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면 되겠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으로 저장할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인 건 PSD로 저장할 겁니다. 현재는 커다란 이미지이니까 그대로 파일을 세이브 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JPEG 저장을 하시면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바꿔주시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이 되셨다면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똑같군요. 600에 4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눈금자 꺼내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꺼냈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채워줄 겁니다. 필, 정경색으로 채울 거죠.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패턴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구간은 여러분들께서 자를 가지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거리 정해주시면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도 손바닥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거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50에 50 정도 되는 것 같죠? 새로운 종이를 꺼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배경의 색깔은 투명한 상태에서 패턴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 오케이. 커다랗게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 꽉 채워주시고요. 커스텀 뷰앱에서 원하시는 모양 찾으셔야 되겠죠? 손바닥 모양과 리본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때 Shift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죠?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맞춰주세요. 패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디파인 패턴이라고 하셔서 패턴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손 리본 모양. 패턴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지우셔도 되겠죠? 저장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No.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400이라고 OK 눌러주시게 되면 얼추 비슷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블렌드 모드 섞어주도록 할까요? 하드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엮어줄 겁니다. 현재는 노말이니까 나만 봐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하드라이트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일부분 가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수 있겠죠? 클릭하셔서 마스크 씌워줬고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그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부분이 잘 보이는지 어느 부분이 안 보이는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면 될 텐데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는 친구들이 잘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 부분은 안 보이게 가려주시면 되겠네요. 보드랍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색깔이 정해질 텐데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대비되기 때문에 색상이 흰색, 검정색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색상이 다른 색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이 잘 보여야 되니까 보이는 건 흰색으로 지정할 거고요. 오른쪽 하단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니까 검정색으로 마감하셔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검정색부터 시작을 해서 흰색으로 정리가 되는 요 색깔 선택한 관계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일부분을 가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하시고요. 출력된 모양 보시고 비슷하게 최대한 적용하시면 되겠죠.
1급의 13번 불러올까요? 1급의 13번도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크기가 너무 크군요. 600에 400짜리라고 오케이 만들어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필터를 주세요. 앵글드 스트로크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세로 방향이면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표현을 하는 건가 봅니다. 우선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앵글드 스트로크를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레이저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마스크로 가려주는 거 위아래로 가려주는 세로 방향 어디가 보이는지 어디가 안 보이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위쪽이 가려지고 있고요. 아래쪽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잘 보이는 곳을 흰색으로 안 보이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적용해서 검정색으로 가려줄 부분은 위쪽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드래그 해보도록 하죠.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14번 불러옵니다. 1급의 16번에서 노란색으로 고정을 하실 적에 휴 세처레이션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휴 값을 왔다 갔다 할 적에 노란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결과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노란색이 평탄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슷한 색깔로 들어가게 해주려면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셔서 강제로 똑같은 색으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을 세처레이션 채도값 높이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노란색으로만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미지를 모두 다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커스텀 쉐입과 글자들을 넣으면 될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오브젝트가 보이는군요. 이렇게 하얀색과 황금색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우선 배경에 있는 이미지들이 산만하니까 눈을 감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배치할 것인지 크기를 가늠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하죠. 펜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겠지만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건 힘드니까 원형 도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만들 거니까 쉐이프 옵션 걸려 있는지 확인해서요. 색깔을 넣겠습니다. 필, 선은 필요 없겠죠. 스트로크, 정원을 그려주시려면 쉬프트 눌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파서 5개를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있는 도형에서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펜 도구 들으시고요.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뉴 레이어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서브트랙 뺄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건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대략의 모양을 따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하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옆에다가 복사하고 복사하고 복사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군요.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선택할 때는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셀렉션을 콩 찍으시게 되면 방금 그린 이 친구가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보시면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됐습니다. 모양이나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컨트롤 T 패스를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일단 다시 모양이 정확하게 위치 배치됐습니다. 패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점들 까맣게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요. Alt 누르시게 되면 화살표에 더하기 표시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잘 떼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돌려줄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복사 계속 하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더하기,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 어느 정도 배치가 됐으면 이 친구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가 않으니까요. 패스 오퍼레이션에 가셔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시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펜툴로 작업한 거는 색깔 2가지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하얀색을 먼저 제작했으니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흰색으로 F6개 적용하시면 되겠고, 하나를 더 복사할까요?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또 한 친구가 만들어지죠?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를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상 맞춰주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하얀색의 경우에는 패턴이 그 위에 얹어져 있죠. 자, 하얀색은 이렇게 이 친구구나 라는 거 확인하셔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J.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좀 정해주도록 할까요? 얘는 패턴을 입히겠다 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패턴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려줬을 때 위쪽에 옵션이 바뀌면서 채워주는 걸 저희는 단색으로 채워주겠다 라고 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패턴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옵션을 바꿔보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패턴들 중에서 맨 막내둥이가 우리가 직접 그린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쉐입들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레이어들을 눈을 키겠습니다.
도형을 다 집어넣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글자에서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두 개만 줬는데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양쪽 끝단이 밝은색, 가운데가 어두운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스타일이 리니어가 아니라 리플렉트 반사를 시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양쪽 끝단이 보입니다. 방향각과 리버스 체크하셔서 결과물 비교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글자의 지시사항에서 색상이 두 가지, 크기가 두 가지라면 그 내용은 파악하셔서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누가 큰 글씨인지, 누가 작은 글씨인지, 색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았던 것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정리하시고요. 저장 두 가지 포맷으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는 PSD라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세이브, 600에 400짜리는 JPG,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포맷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네 번째에 있는 문제에서 패스 제작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변경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펜툴이나 도형을 충분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